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첨단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50년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리라고는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특이점이 있어 어떤 첨단 기술이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양자 컴퓨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간동화 김지연 기자의 기사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2030년 내 실용화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는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진 차세대 컴퓨팅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됐고 1990년대 들어 실험적 연구가 본격화돼 간단한 계산 수행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다. 2000년대에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은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다. IBM과 구글은 2030년 내 양자 컴퓨터 실용화를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6월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나섰다. 양자 컴퓨팅이 적용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기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초거대 언어 모델처럼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영역이라면 양자 컴퓨터를 접목해 구동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의료, 제약 분야에 필요한 생물학 실험 시뮬레이션, 금융업계의 리스크 분석도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은 크게 줄고 효율은 높아진다. 현재 기업들이 진행하는 양자 컴퓨팅 연구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기술 개발 초기여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극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냉각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IT 산업을 매개로 모든 산업 분야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인력과 운하에 의존하던 전통 모빌리티가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견되는 혁신이다. 컴퓨팅이라는 도로 자체는 진작 개발돼 사용되고 있었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속도는 양자 역학 기술로 급격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3대 빅테크,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인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들을 소개한 책,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늘날처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알고리즘, 연산 능력, 이 세 가지 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연산 능력이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기존의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한 번씩 전부 계산한 뒤 어느 가능성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반면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발명해 기존의 연산 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 새로운 발명품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 여러분은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낯설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 또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기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보통 사람이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실력이라면 양자 컴퓨터 연산 능력은 손이 1000개 달린 천수관음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다. 이번에는 암호 해독을 예로 들어보겠다. 오늘날의 수학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암호 등급 중에서 1024자리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난도가 가장 높다. 만약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 암호 대입을 한다면 대략 300만 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24 퀀텀 비트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단 며칠 만에 해독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구현하기 매우 어려우며 우리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천사입자가 필요하다. 이는 바로 내가 말한 물리가족에 새롭게 추가된 가족 구성원이다. 첫째, 천사입자. 천사입자의 원래 이름은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다. 이 입자의 특징은 반입자가 없거나 또는 반입자가 자기 자신인 입자다. 천사입자의 발견은 철학적 측면에서 인류의 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뒤집는다. 다시 말해, 이 세계는 정과 반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천사가 있으면 반드시 악마가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국제물리학계는 마요라나 페르미온의 발견이 이론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양자 컴퓨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적 응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둘째, 위상절연체. 소재는 전도성의 차이에 따라 도체, 절연체, 반도체 세 가지로 나뉜다. 토폴로지 절연체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서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니며 반도체 또한 아니다. 위상 절연체의 내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연체와 똑같이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계 또는 표면에서는 전기 전도가 가능한 디렉 상태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소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물질은 시간 역전 대칭과 같은 일정한 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회전하는 전도 전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전자의 스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소재가 전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다르다. 반도체 칩을 예로 들어보자. 칩 아래층의 전자들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집적한다면 칩 전체가 타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칩 아래층에 전자를 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발명한 위상절연체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는 전자를 위해 칩의 각 층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의 첨단 기술인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